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 홈택스가 큰 도움이 되듯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업무를 더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간소화 자료뿐 아니라 공제신고서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게 하면 불필요한 서류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택스로 연말정산 업무를 끝내려면 회사 직원들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 공제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 처리해야 합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은 작업이고요. 전체 과정을 한 번만 해보면 손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로 연말정산 업무 끝내기 그 첫 번째로 회사 직원들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자료 등록에서는 중도 입사한 직원이 제출한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을 등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회사 명의로 로그인 하고요. 화면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메인 화면이 나왔고요. 화면 설명을 보면 여러가지 유형으로 홈택스를 연말정산 업무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3번 유형을 이용할 겁니다. 홈택스로 연말정산 전 과정을 끝내는 유형이고요. 직원 2,000명 이하 사업장이 이용 가능한 유형입니다. 3번 유형의 경우 연말정산 업무 처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연말정산 담당자가 회사 직원들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방법을 확인해 볼 거고요. 홈택스에 기초자료가 등록되지 않은 직원은 간소화 자료나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회사로 바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자료 등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원들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신고서까지 홈택스에서 바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직원이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제출하면 연말정산 담당자는 그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직원이 제출한 공제신고서에 공제신청을 잘못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제신청이 잘못된 걸 발견하면 홈택스에서 바로 해당 직원에게 반송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3번 유형의 진행 방법은 사실상 연말정산 업무 처리 단계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홈택스만 있으면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깨끗이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초자료 등록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클릭하고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에 왔습니다. 기초자료 등록은 이 한 화면에서 끝나는데요. 우선 기본사항에서 회사 정보 확인하고요. 제출 유형 구분에 보면 직원들에게 제출받고 싶은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야 지급명세서까지 모두 홈택스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공제신고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을 선택해 두면 직원의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 두 가지 모두를 제출받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직원들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부분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아래에 추가된 줄에 등록할 직원의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옆쪽 입력 내용이 들어갈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직원의 상세 자료를 입력할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급여 상여, 원천징수세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등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입력합니다. 홈택스로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끝내려면 해당 직원의 비과세 지급 내역까지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해야 하고요. 입력을 끝냈으면 저장합니다. 방금 직원 한 명의 기초자료 등록이 끝났습니다. 회사 직원들 모두를 이런 방식으로 기초자료 등록하면 되고요.
등록해야 할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한 번에 정리해 두고 업로드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등록을 끝낸 직원이 계속 근무자였다면 근무기간은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중도 입사자였다면 방금 입력한 근무기간은 예를 들면 2021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었을 겁니다. 이전 직장은 1월까지 다녔고 현 직장은 10월에 입사한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는 모두 200만원이었던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중도 입사한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받아온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다면 이 내용도 기초자료 등록 부분에서 등록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도 입사한 직원의 기초자료를 등록하려면 현 직장 내용 등록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현재 직장이 주현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이전 직장을 종전 직장으로 등록하는 순서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사례로 현 직장 기초 등록을 끝내면 화면과 같을 거고요. 이렇게 현재 직장 등록이 끝난 상태에서 해당 직원 줄에 있는 상세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 팝업 창을 다시 띄우고요. 근무처 선택 항목에 있는 종전사업장 등록번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준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종전 근무처명이 불려오고요. 그 아래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종전 근무처가 현재 근무회사 아래에 추가 등록됩니다. 상세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에서 근무처 부분을 종전 근무처로 선택하고요. 이전 회사 근무기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혀있는 급여, 기납부세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입력을 끝내고 저장하면 새로 입력한 종전회사 내용이 기존에 입력했던 현 직장 내용과 합쳐져서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도 입사 직원은 기존 회사와 현재 회사의 급여, 기납부세액 등등의 내용이 합쳐진 상태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기초자료 등록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원이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